오늘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황금명입니다. 오늘 자유시간이거든요. 어저께까지 같이 온 회원님들 업무 볼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샘플 구매도 하고 발주도 하고 하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는 것 같아요. 캐릭터 제품들도 인기도 많고, 그리고 명품 브랜드라든지 일본 브랜드들 리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되게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보 찾는 거라든지 그리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거든요. 특히나 저희처럼 일반적인 제품들, 일본의 캐릭터나 생활용품이나 디자인 소품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찾다 보면 나오는 게 슈퍼 딜리버리라고 하는 일본 도매 사이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내의 도매 상가들이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 사실은 15년, 20년 가까이 된 정보들인데 이제 그런 정보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 1688이나 우리나라 도매국처럼 모든 제품들을 도매로 팔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슈퍼딜리버리라고 하는 도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내에 있는 브랜드나 일본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한 5%, 3% 정도만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슈퍼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사카나 도쿄에 있는 회원제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말 그대로 샘플 구매 정도만 하지, 거기서 대량으로 발주를 넣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이제 무역 상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아이템을 싸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회사와 회사 대 거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일본에 어떤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의 정보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고 그 회사랑 컨택을 해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터야지만 이제 물건을 도매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오랫동안 일본 무역한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일본 현지에다가 회사를 하나 둡니다. 일본 현지에서 무역을 해줄 수 있는 무역 상사라고 하죠. 중간에서 에이전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두고, 왜? 일본에 있는 업체들이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거래하고 하는 거는 좀 꺼려하고 외국으로 수출 보내고 하는 걸 되게 꺼려하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얘네들은 그냥 제조하는 사람들은 제조만 하고 무역하는 무역 상사들은 무역만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나라처럼 돈 된다고 내가 다 해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회사를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본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컨택하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본에 회사가 우리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업력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신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서로 다 평가하고 확인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돈 주면 무조건 다 해주고 돈 주면 무조건 물건 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일본 쪽에서 베이스를 두고 처음 무역을 일본 무역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눈에 다 보이긴 하죠.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자기만의 거래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일단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제품이 일본 무역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접근하는 게 시작하고 뭔가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수명이 엄청 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수입하는 제품들이 지금 물론 브랜드 제품들도 있고 몇몇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거의 한 8년째, 7년째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쉽게 제 시장을 침범하는 것도 힘들고 제 물건을 싸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미 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더 싸게 판다고 해서 저를 쉽게 이기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래처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제일 크게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앞으로도 5년, 10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부딪히고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처럼 1688 맨날 뒤적거리고 이런다고 담당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도매상에 또 주문해야 되는 것들, 또 재입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신상들도 있고, 그리고 주문하는 건 아니지만 로드샵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브랜드 제품들,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사카의 어느 한 회원제 도매상으로 갑니다. 셀프 오닛이라고 제가 이제 스타킹, 레깅스 이런 거 취급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도
사전에 다 발주 넣으면 되는데 또 일본 물건 하다 보면 안 좋은 게 단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 제품들은 한번 우리가 판매하다가 그게 잘 팔리면 계속 만들잖아. 그리고 뭐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절대 안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제작해도 되고 하는데, 일본은 회사에서 시즌마다 신상품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딱 생산을 예를 들어 뭐 10,000개면 10,000개 하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잘 팔려도 다음에 또 리오더 하려고 하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발주를 넣었는데 단종됐대. 재고가 더 이상 없대. 그래서 이제 도매상이나 이런 데 뿌려져 있는 물건들 몇 개라도 수급을 해야지 저희가 또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매 시장에서 원래 물건을 바로 사진 않는데 잘 거의 대부분 주문하는데, 물건 혹시 깔린 거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주문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와, 밖에 날씨 진짜 미친듯이 덥습니다. 죽을 것 같아. 와, 그래도 도매상 안은 시원하니까 좀 살만합니다. 우리 직원이 또 해오라고 시킨 게 있거든요. 이걸 찾아가야 돼. 근데 있다. M 사이즈, L 사이즈. 와, 다행히 와, 없네. 큰일 났네, 사이즈가. 이렇다니까. 물건이 잘 팔리면 뭐하니, 오면 또 없는데. 오케이. 이거 맞지? 블랙 프리사이즈 MM. 프리사이즈라고 되어있지. 일단 안 따집니다. 다 넣어야 돼. 있는 거. 왜냐하면 있는 대로 가져오랬거든. 스미마센. ちょっとこれ黒の M と L サイズは在庫ないですか？ないです。もう廃盤です。終わりです。これで終了。もうそう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역시 종료됐다고 더 이상 안 들어온다네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여기에 시스템이 다 있고 물건 발주할 수 있고 이러면 그나마 좀 나은데, 오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소싱 해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다음번에 오면 물건이 없는데. 아무튼 일단 있는 거는 다 쓸어 넣었습니다. 이게 신상품 하기가 무서워. 옛날에 제가 많이 하던 여성 속옷 일본계 사이즈도 다양하고 퀄리티가 좀 좋아서 옛날에 한 5년 정도 수입해서 쇼핑몰도 하고 매장도 차려주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불나면서 싹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좀 괜찮은 게, 완전 아가씨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속옷이라든지 보정 속옷들,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또 은근히 시장이 좀 있습니다. 다 일본산인데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좋아하시잖아. 들고 가기 힘들어서 택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어 쓰는 게, 한자 쓰는 게 너무 힘듦. 보고 그렸습니다. 하이. 하이. 카드でお願いします。リストは中に入れてください。一緒に。はい。はい。どうも。出ます。
以上ですか。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무사히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이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캐릭터 제품들 워낙 싸게 해서 정품입니다. 전부 다 왔는데 어저께 사실 필요한 것들 다 오더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살짝? 이렇게 보시면 물건을 여기서 바로 사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품번 바코드만 딱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다가 다 넘겼어요. 넘겨서 오늘 발주가 다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뭐 하나씩 주워가도 담아가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 물건 잘 팔리고 하면 바로바로 오더해서 또 일본에서 바로바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니면서 지금도 빈손이잖아요. 택배로 아까 물건 다 보내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그냥 바로바로 주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잘 팔리면 일본 에이전트에 연락해서 또 발주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일본 쪽에서 이제 아이템 소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은 첫 번째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의 내 베이스 뭐 도와줄 수 있는 내 회사라든지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거래처를 잡는 게 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에 요즘 유튜브에 뭐 갑자기 막 알려지는 게 뭐 슈퍼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은 있긴 하지만 정말 일부분이고 저희같이 오랫동안 일본 무역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샘플링 목적 정도로만 이용한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조건 일본에 있는 회사와 회사, 브랜드와 브랜드끼리 회사면 회사, 브랜드면 브랜드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방식, 그리고 중국처럼 모든 제품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모여있는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물건이 워낙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들이 위주다 보니까 시즌마다 신상품들이 계속 나와서 만약에 잘 팔린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이 단종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입고하기가 힘들다는 거,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일본에서 하다 보면 뭐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조그만 난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들은 일본 무역을 처음 시작을 해서 일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거래하는 방식들이 너무 편하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쉽거든요. 근데 일본은 저희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큰 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참 더운 오후 2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숙소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또 상점들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 시장 조사도 좀 하고 어떤 제품들 나와 있는지도 좀 체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국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너무 더워서 진이 빠져서 눈이 감깁니다.